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M2 맥북 에어 고급형 제품입니다. 고급형과 일반형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일반형은 CPU 8코어, GPU도 8코어예요. 근데 고급형을 선택을 하면 GPU가 10코어가 됩니다. 10코어 GPU를 선택한 이유는 프로 모델 M2 프로하고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같은 코어 수를 맞췄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SSD 속도, 프로는 256, 에어는 512를 선택을 해서 두 가지 속도가 실제 사용을 할 때 256과 512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벌어지는지 그러한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급형을 선택하면서 근데 40만원이 추가가 돼요. SSD 256에서 512를 가면서 27만원 상승이 되고요, GPU 2코어 추가를 하는 값이 13만원 추가가 됩니다. 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굳이 에어를 사면서 GPU를 올려야 되냐, 얘는 지금 영상용으로 구매하는 게 아닌데 라는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의합니다. 자, 왜냐면 M2 에어 같은 경우는 가성비 제품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환율의 영향도 있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매력적인 옵션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램 16기가, SSD 512, 그리고 뭐 GPU 코어도 뭐 10코어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 14인치 M1 프로 제품과 가격 차이가 확 줄어들어요. 자, 일단 애플에서 나오는 에어와 프로 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군을 보면 아이패드도 그랬고 이 맥북도 그렇고 프로와 에어의 끝나누기를 뭘로 하고 있느냐, 바로 디스플레이하고 스피커입니다. 아이패드 때도 에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미니 LED를 넣어줬냐 아니냐 그 차이, 그리고 프로모션을 넣었냐 아니냐, 그리고 스피커가 쿼드냐 듀얼이냐. 여기서도 동일해요. 프로 같은 경우 14인치 M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4개밖에 들어있지 않고요, 디스플레이도 XDR 미니 LED 백라이트를 가지고 있고 120Hz 프로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밝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1000니트까지, HDRC에 10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에어는 500니트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에어만 처음부터 쭉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그러니까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이 M2 에어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의 고무 패킹도 좀 더 안정적으로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판의 나사도 2개가 줄어들어서 총 4개만 들어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게를 살펴보면 공식적인 스펙상 무게가 1.24kg이에요. M2 프로하고 비교했을 때는 160g 차이가 나고요, 14인치 M1 프로보다는 360g 가볍습니다. 백팩을 사용한다고 하면 또 그게 큰 차이가 아니다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백팩을 매지는 않죠. 크로스백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 어깨로 지탱을 하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 또 하루 종일 이동을 한다면 360g, 160g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외관에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구형 폼팩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맥세이프의 지원입니다. 맥세이프를 지원하면서 얼마 있지 않은 단 2개의 포트를 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맥세이프 케이블을 따로 챙겨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 C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퍼져 있잖아요. 범용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웬만한 곳에 C타입 충전기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맥세이프 케이블은 제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충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결국 다시 C타입으로 충전을 하고 또 포트는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에어라고 좋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시점에 이렇게 포트 구성이 너무 심플하게 나온 거는 약간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 팜레스트 쪽 재질이 기존 제품이랑 약간 다릅니다. 살짝 더 거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손을 올려놨을 때 이 마찰력이 살짝 증가한 모양새가 더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트랙패드의 클릭감이 달라졌습니다. 살짝 더 탱글탱글해요. 외관으로 봤을 때 큰 특징이 구형 폼팩터는 이렇게 스피커가 좌우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M2 에어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뭐야, 스피커가 어디 있지? 못 찾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힌지 부분에 스피커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총 4개의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자, M1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옆에도 스피커가 있고 이 힌지 부분에도 또 스피커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스피커의 위치가 바뀌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리에 너프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사이에 간섭을 저는 좀 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볼륨을 올리면 올릴수록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14인치 M1 프로하고는 사실은 뭐 비교가 아예 불가능해요. 듣자마자 스피커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M2 프로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장단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M2 프로의 소리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제가 외형은 이쯤 알아보고 이제는 성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비교를 한 제품은 이렇게 총 3가지 제품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선택한 제품 M2 에어와 M2 프로 2가지 제품은 CPU, GPU 코어 수가 같아요. CPU 8코어, GPU 10코어, SSD만 256, 512입니다. 자, 이슈가 있는 256과 512의 비교, 그리고 GPU 코어를 맞춰놨기 때문에 팬 유무에 따른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테스트한 부분은 SSD 속도 비교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256기가의 SSD 속도 저하는 생각보다도 좀 심각한 수치를 보여줬어요. 에어랑 비교를 하니까 더더욱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 256과 512의 수치 비교를 하면 이 둘 간의 비교는 거의 반토막이었고요. M1 프로 14인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나는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이제 이 제품인데요. 삼성의 T7 터치 모델 2TB짜리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각각 제품에 파일을 던지고 받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T7에서 M2 에어로 보낼 때, T7에서 M2 프로로 보낼 때, 그리고 T7에서 M1 프로 14인치로 보낼 때 각각 시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M2 프로, 그러니까 256기가 제품을 탑재한 M2 프로로 갈 때는 3분 47초, M2 에어로 갈 때는 1분 28초, 14인치 프로로 갈 때는 1분 1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각각의 SSD에 내장된 60기가 정도의 파일을 T7으로 옮길 때, 이때에는 세 종류의 제품 모두 2분 초반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쓰기 속도의 차이만 유독 좀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파이널 컷을 통한 익스포트 테스트를 할 때 더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T7을 직접 물려서 속도 테스트를 했더니 이 친구의 속도는 리드라이트 모두 600메가 정도를 기록을 해줬고요. 썬더볼트 3와 4의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이 단순 쓰기 능력의 차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컷을 통한 익스포트 테스트를 했는데요. 기준 파일은 8K 로우 파일 1분 20초 정도 되는 파일을 가지고 익스포트 테스트를 했는데, M1 프로 같은 경우는 6분 정도 만에 90기가가 되는 파일을 익스포트에 성공을 했고요. M2 에어는 54분, M2 프로는 무려 61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기다렸지, 일반적으로 제 작업이었다면 저는 이거 취소했습니다. 54분, 61분 못 기다립니다. 8K 로우를 사실 에어를 가지고 작업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의미가 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간 M2 에어와 M1 프로 간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은 8K 로우를 H.264로 익스포트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는 좀 더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M1 프로 14인치 같은 경우는 11분, 에어는 68분, M2 프로는 무려 90분이 걸렸습니다.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둘 간의 차이는 SSD 차이, 그리고 액티브 쿨링 팬의 유무인데요. 액티브 쿨링 팬은 사실은 M2 프로 쪽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SSD의 쓰기 속도가 극한 상황으로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레스 444로 익스포트 할 때보다 H.264로 익스포트를 할 때 파일 용량은 적지만 익스포트 시간은 더 오래 걸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발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렌더링을 걸어놓은 상태로 시네벤치를 돌리는 테스트로 약간의 나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걸었는데, 표면 온도 기준으로 두 제품의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40도 중반에서 40도 후반, 그러니까 45도 안팎을 그냥 둘 다 오고 가는 수준이었지 한쪽이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얘는 이제 쿨링팬이 돌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식었고요. 얘는 이제 한번 열을 받으면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이 됐고, 팜레스트에서 느껴지는 잔열감은 M2 에어 쪽이 약간 더 높기는 했어요. 긱벤치 스코어를 보시면 M2 에어 같은 경우는 싱글코어 1884점, 멀티코어 8891점, M2 프로 같은 경우 싱글코어 1901점, 멀티코어 8744점. 자, 그리고 M1 프로 14인치 모델 같은 경우 싱글코어 1768점, 멀티코어 9887점을 기록을 했고요. 오픈CL 점수 같은 경우는 M2 에어 27752점, M2 프로 27811점, M1 프로 14인치
35,32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한 환경의 가정은 영상 작업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60기가 정도의 파일을 던지고 받는 테스트를 했고, 파이널 컷을 통한 익스포트 테스트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M2 에어 같은 경우는 영상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오늘의 주인공 에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에어를 에어답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CTO를 추가해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도 M2 신제품 시리즈들과 M1 프로 14인치 프로 간에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서 직접 결과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체감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어떨 때 영상 작업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렇다고 M2 에어를 구매할 수요층이 없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M2 맥북 에어 이름에 사실은 거의 뭐 정답이 다 숨어 있어요. 에어입니다. 에어. 이동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구매하신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그리고 예쁘고 어느 정도 성능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신형 폼팩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아마 이 모양을 유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M2 에어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형 GPU는 업글 하지 마시고요. SSD는 그러니까 스트리밍 기기로 사용한다면 256 선택하셔도 사실은 뭐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제품들보다 좀 느리다 뿐이지 너무 느려 터져서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은 프로그램 몇 개만 설치를 해도 용량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영상들도 고해상도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만 집어넣으면 256은 금방 차버려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는 저는 최소 사양이 512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 원픽은 기본형의 512 옵션이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냥 현재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256은 조금 부적합해요. 영상 작업을 하려고 맥을 입문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옵션질을 한다? 그거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M1 프로 14인치로 가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속했던 시점에 업로드를 하지 못한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